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곰팡이샷을 제작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곰팡이샷 제작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 저희 수업 제목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을 만들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저희 강사 셋이 제약 없이 예제를 만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실제 세상에 수많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중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유니크함을 만들고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실제 저희가 강사마다 각자 경험했던 최고의 경험을 다 이야기해보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어떨 때 가장 많이 성장을 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이 수업에 녹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수업의 타이틀을 보면 최고 정점을 향해 도전하는 C4D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일단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이 됐을 텐데 이렇게 도전해 주신 분들께 일단 박수를 드리며, 저희가 이 수업을 만들 때도 이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드밴스 클래스 한 100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제목 타이틀 중에 제가 이 타이틀을 고수한 이유는 일단 여기서 제일 저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3명 모두 다 각자 다른 배경으로 엄청난 도약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라 하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의 이상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실패 두려움도 없었고, 저는 솔직히 저의 도전은 무모함이었죠. 무모함으로 계속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업을 만드는 이 순간 자체도 저한테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전이란 건 사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누가 도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경험한 이런 도전에서 저희가 깨달았던 이런 순간들, 아니면 지금 이 하고 있는 모든 도전 자체를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도전을 할 수 있게 명석을 저희가 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그냥 듣고 뭐 이런 씬 만들 때 저런 씬 만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업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능력보다 이상의 것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 스타일이 있었고, 강우성님은 강우성님 스타일, 박태훈님은 박태훈님 스타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성장해서 결국 최고 정점을 향해 도전하는 거죠, 항상.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수업 시간 전에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 샷을 만들 때도 저에게 있어서 매번 샷이 그렇지만 항상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보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저는 그래서 이 모션 그래픽 삶 자체가 계속 해보자. 지금 이런 강의도 해보자. 원래 했던 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이 곰팡이 샷에서도 제가 도전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레퍼런스 찾았고, 또 어떻게 이런 연출을 했고, 이런 색을 만들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도전했던 거를 쭉 이야기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냥 결과적으로 실습과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곰팡이 샷으로 다시 넘어가서 어떻게 레퍼런스를 찾았는지부터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샷을 연출할 때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솔루션은 각자 아티스트들마다 저마다의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이 샷을 머릿속에 상상했을 때 가장 리얼리스틱한 결과에 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하면은 새로운 메시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제와 비슷한 거는 바로 실제 소스를 활용하는 거다라는 저만의 철학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 샷에.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이런 곰팡이로 만들어진 실제 촬영 소스를 제가 재가공해서 저만의 소스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시네아4D에서 재조작해서 저만의 곰팡이 샷을 만드는 게 포인트였죠. 이 샷을 실제로 뭐 엑스파리클로도 뭐 아니면 시뮬레이션 툴 여러 가지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티스트마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실사에 가까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좋은 레퍼런스를 어디서 찾는지부터 해서 저에게 수많은 도전이 연속으로 시작됐던 거죠.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실제 레퍼런스를 찾았던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곰팡이 영상 소스를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찾았는지 여러분들한테 검색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셔터스탁을 이용했는데요. 저는 영상 소스를 찾을 때 이렇게 이미지 대신 영상 비디오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정확한 검색명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다니다가 이 곰팡이류의 이름이 슬라임 몰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슬라임 몰드라고 여기 검색하게 되면 실제 셔터스탁에서 갖고 있는 슬라임 몰드 프리지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이 영상을 미리 보기 할 수 있고요. 이거 보면 굉장히 조그맣게 움직이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 소스를 찾았을 때는 마우스에서 미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새 탭으로 창을 열고요. 또 다시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또 새 탭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검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저희가 이거를 텍스처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는 탑뷰에서 평평한 뷰일수록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 슬라임 몰드 부분과 이 배경을 나중에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가 강한 영상을 최대한 찾아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새 탭으로 넣고요. 그럼 찾게 된 영상 소스들을 이렇게 탭으로 된 걸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죠. 실제 영상을 넘기면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괜찮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프리즈를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꿀렁이는 이 부분을 나중에 잘라서 써도 나중에 좋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렇게 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소스를 특히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이렇게 자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슬라임 몰드의 먹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지워주게 되면은 이 배경도 검은색이고 이 슬라임 몰드도 저희가 딱 이 오브젝트를 따기 좋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메인으로 찾게 되었고 전 실제 이 작업을 할 때 셔터스탁 외에도 온갖 영상 소스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영상 사이트에서 슬라임 몰드 컬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셔터스탁을 대표로 어떤 식으로 찾는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탑뷰에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또 배경과 이 슬라임 몰드가 떨어져 있으면 좋고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 순간을 잘 담고 있는지를 검색했던 거죠. 그런 기준이 생기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 소스 프리지에서는 저는 최대한 좋은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 찾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퀄리티도 이 정도로 좋게 나오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이미지 소스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시간 단축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저희가 받은 소스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수정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들었던 걸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상 소스를 불러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수정해서 결국에는 최종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소스를 찾아서 제가 만든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만들 때 제가 만든 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만든 씬 외에는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런 씬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셔터스탁에서 받은 영상 소스 중에 이 소스를 활용해서 제가 어떻게 이미지를
변형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씬에 굉장히 많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영상 파일을 드래그해서 새로운 프리즈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본 사이즈와 동일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Region of Interest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뷰포트 아래 Region of Interest라고 있고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그래서 영상을 저는 이렇게 쭉 보고 쓸만한 곳을 찾아보는 거죠. 저는 이곳에 두 가지 쓸만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 슬라임 몰드가 자라서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정면에 자라나가는 모습,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더 퍼져나가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을 활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하에 제가 이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드래그하면 이게 자유로운 도형으로 되고 제가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스냅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포함할 수 있는 위치로 영상을 이동해 주고요. 이렇게 영상이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걸리도록 크로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곳이 지정이 됐으면 여기 컴포지션에 가서 Crop Comp to Region of Interest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 컴포지션이 딱 이 부분만 크로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마스킹해서 지워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이 안에서 하지 않고 블랙 솔리드를 만들어서 이 마스크 지점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창에서 Ctrl Y를 누르면 솔리드 셋링이 나오고 저희가 원하는 솔리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컬러를 블랙으로 된 솔리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OK 하게 되면 이렇게 다 가려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는 눈을 끄고 마스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이 아닌 이 동그라미 모양을 클릭하고 저희가 가려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를 좀 더 여유가 있게 채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려주고 이 안쪽 부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게 되면은 이 마스크가 된 부분이 이렇게 가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칼같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마스크에 페더를 줄 건데요. 지금 마스크에 모두 선택하고 F를 누르게 되면 마스크 페더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페더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조금 튀어나오게 돼서 Y를 눌러서 이렇게 조금씩 레이어를 보정해 주시면 이 마스크의 테두리를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페더를 좀 줄여서 가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좀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저는 M을 눌러서 마스크를 다시 닫고 다시 열게 되면 마스크 전체 셋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마스크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마스크가.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이 가려질 정도의 범위로 넉넉하게 잡아주셔야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넓게 페더를 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슬라임 몰드 부분도 사라지게 되니까 적당히 너무 적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설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주고 나서 저희가 만든 프리지 소스가 똑같이 이 바닥면이 어두워지고 이 슬라임 몰드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흑백으로 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전체를 이 위에다가 수정하기 위해서 저는 Adjust Layer를 만들 텐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Ctrl Alt Y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Adjustment Layer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이펙트를 주면 이 하위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이 같이 효과를 먹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Effect Control 패널로 가고요. 저는 여기서 이펙트를 여기서 검색하지 않고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FX 콘솔을 이용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콘솔 창이 뜹니다. 자, 이곳에다가 저는 레벨로 먼저 이 콘트라스트를 줘볼게요. 자, 이렇게 레벨을 주고 이 앞쪽을 당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면이 저희가 마스크 한 것처럼 검은색이 될 정도로 이렇게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밝은 부분도 좀 당겨서 더 이 슬라임 몰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재생해 보면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강한 이 배경이 사라진 상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스를 왜 바닥면과 이 슬라임 몰드가 대비가 강한 걸 찾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이 부분이 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슬라임 몰드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슬라임 몰드를 마스크로 쓸 거고 나중에 디스맵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어 줄 텐데요. 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틴트라고 검색해서 흑백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틴트는 이미지를 두 가지 톤으로 바꿔주는데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 상태로 작업을 해놓고요. 지금 제 0번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크롭된 상태로 자라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실제 원본 영상 속도가 아니라 이 슬라임 몰드가 굉장히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에 타임레스를 굉장히 빠르게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0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플리커링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 플리커링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 Reduce Noise라는 플러그인이 이 플리커를 잡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고요. 이곳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펙트 콘솔에서 여기에 Reduce Noise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유료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링크만 전달해 드리고 이 플러그인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플러그인으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리듀스 플러그인 자체는 굉장히 저는 실제 옥테인의 노이즈도 지우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프리페어를 누르게 되면 실제 저희가 보는 이 뷰포트 화면이 새로운 창과 함께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오토 프로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 선택된 영역에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노이즈로 분석을 해주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선택된 부분이 굉장히 작다고 나오는데 실제 저희가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상태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 거고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작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Yes를 누르고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 필터링 세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후가 비교됩니다. 이렇게 전후 비교하는 것보다 여기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여기서 0번을 눌러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렌더 프리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 한 100프레임 정도 렌더 프리뷰를 걸었는데 원래 원본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이즈가 제거되었습니다. 원본과 한번 비교해보죠. 이걸 껐을 때는 자, 이와 같이 굉장히 심한 플리커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리듀스 노이즈를 이용해서 훨씬 노이즈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 리듀스 노이즈를 여러 번 사용하기도 하고요. 가끔 이렇게 플리커링을 지어주는 다른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걸 목표로 저는 또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만 제가 이 리듀스 노이즈나 뭐 플리커링 줄일 수 있는 것 모든 플러그인들을 사용해봤고 그 중에 저는 리듀스 노이즈를 활용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미지가 세팅이 되면 제가 원하는 정도의 영상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영상 완성된 걸 활용해서 레이어를 쌓아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에 맞게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 상태의 모습을 일단 렌더해서 프리컴프를 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컴포지션을 여러 개 복사해서 작업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영상 소스로 다시 베이크해서 그 소스를 활용해서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Reveal Composition in Project를 하게 되면 제가 만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포지션이 이 프로젝트 창에서 어디인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컴포지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터를 눌러서 슬라임 몰드 버전 001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만든 부분을 mp4로 저장해서 프리컴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M을 눌러서 자, 아웃풋 모듈을 선택해서 저는 퀵타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Full as 4:2 High Quality로 해서 렌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새 폴더를 만들고 아웃풋이라고 하고 이곳에다가 컨트롤 M을 눌러서 방금 저장한 영상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슬라임 몰드 소스들을 흑백 이미지로 활용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한 프리지들을 불러오니까 각자 다른 FPS로 설정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항상 같은 FPS로 작업해야지 정확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이 지금 FPS가 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trl Alt G를 눌러서 인터폴레이트 프리즈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로 이 영상 소스의 FPS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24로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저장한 소스들이 모두 24프레임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불러서 다시 컴포지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상 소스가 있고 지금 만든 영상 소스 자체가 이미지가 작아서 좀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저장한 것 중에 2K로 된 사이즈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이 중에 2K로 된 사이즈를 제가 드래그해서 아래 컴포지팅에다 넣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컴포지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컴포지링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클릭하고 컴포지링 세팅을 눌러서 여긴 슬라임 몰드 그룹이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텍스처를 관할하기 때문에 4K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전 실제로 4K로 작업했는데 예제에서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2K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 소스들을 활용한 게 이 이미지였고 새로운 소스도 여기다 올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리즈를 올리게 되면은 제가 만든 영상이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흰색 부분만 활용하기 위해서 이 모드를 클릭해서 스크린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모드가 겹쳤을 때 스크린 모드는 이 데이터가 흰색 부분이 계속 애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점점 밝게 됩니다. 제가 할 거는 이렇게 새로운 프리지도 밝은 부분을 활용하지만 밑에 있는 소스랑 겹쳐서 더 밝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선 스크린 모드가 아니라 라이트 모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밑에 있는 밝기와 섞이지 않고 그대로 디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올라온 것 중에 이렇게 크롭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F를 눌러서 마스크의 페더 값을 줍니다. 이 부분을 디테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앵커 포인트를 바꾸기 위해서 이 기준축을 아래쪽 모서리로 옮기면 이 오브젝트를 크기를 조절하고 로테이션을 돌릴 때 훨씬 수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앵커 포인트 2를 클릭해서 이 앵커 지점을 제가 원하는 위치로 옮깁니다. 다시 B를 눌러서 앵커 모드를 해제하고요. 이 상태에선 로테이션 R을 눌러서 돌려도 앵커 포인트가 바뀐 모습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작업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해서 사이즈도 바꾸고 로테이션을 바꾸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스크 부분을 조금 조절해서 사용했습니다. 영상의 스피드를 바꾸기 위해서 클릭하고 타임의 타임 스트레치로 영상 소스를 훨씬 더 빠르게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스들도 올려서 마찬가지로 그냥 모드가 아니라 라이트 모드로 해야지 밑에 있는 이미지와 동시에 영상이 합쳐지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영상 모드를 스크린 모드로 하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점점 밝아져서 제가 나중에 디스맵을 한다거나 다른 모드로 썼을 때 이 중첩된 부분만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모드로 해야 됩니다. 실제 저는 이 부분, 중앙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점이 딱 10프레임 정도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저는 이런 영상 클립을 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소스를 쓰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좀 뒤쪽을 활용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크한 소스 중에 이 부분에 맞춰서 마스크를 확장시켜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실제 처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줘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마스크를 인터섹트 모드로 하면은 이 저희가 페더를 준 초록색과 이 빨간색 중첩되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키프레임을 줘서 페더도 주고요. 요 익스펜션에 키프레임을 주면은 이렇게 자라는 느낌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키프레임을 주고 정확히 저희가 10프레임쯤에 이 식물이 저 물방울이 딱 중앙 부분에 닿기 때문에 이 부분에 키를 줘서 자라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더해서 때로는 이 부분은 스크린 모드를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0프레임쯤에 중앙에 물방울이 떨어진 다음에 서서히 퍼져나가는 느낌을 연출한 거죠. 추가 디테일까지 완성한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 소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소스들이 때로는 너무 샤프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저희가 만약에 이 소스를 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하면 이렇게 엣지 부분이 너무 강하게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러 효과를 추가로 이펙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Y를 누르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전체적으로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블러를 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블러를 주면서 렌더하고 실제로 씬으로 옮겨서 그 블러가 어떻게 디스에서 임팩트가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초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러로 패스트 블러를 사용했는데요. 패스트 블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다 뿌옇게 되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만 죽이는 블러가 없을까 찾다가 저는 유니버스에 있는 컴파운드 블러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자, 컴파운드 블러는 엣지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함께 블러가 되면서 제가 원하는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엣지를 유지하면서 안쪽 부분을 부드럽게 디스를 주고 싶었거든요. 자, 실제 렌더를 걸어보니 이렇게 또다시 플리커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립비디오의 리듀스 노이즈를 이용해서 제거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블러가 많은 부분에 제가 마커를 표시하고요. 노이즈 필터 세팅으로 가서 오토 프로파일을 눌러서 이 부분의 노이즈를 계산한 다음에 노이즈 필터 세팅에 가보면 이렇게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고 렌더 프리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렌더를 걸었는데 아까보다 플리커링 현상이 훨씬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수집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이렇게 흑백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C 프레임 타이밍에 맞춰서 실제 저희 물방울이 가운데로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퍼지는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자라있는 게 싫으시다면 제가 이 소스 중에 일부 소스를 마찬가지로 가운데 마스크를 줘서 이렇게 확장되는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페더를 주고요. 익스텐션에 키를 주고 줄이면은 이렇게 자라나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완성된 데도 마스크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자라나는 게 조금 심심하니까 제가 요거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하고요. 복사한 이 프리지에는 마스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복제한 이 프리지를 이 아래 레이어의 매트로 사용하겠습니다. 트랙 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래 레이어를 클릭하고 저희가 새로 복제한 레이어를 매트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이 루마 매트로 하게 되면 밝은 부분만 이렇게 매트로 쓸 수 있는데요. 이 위쪽 레이어에 저희가 익스포저나 레벨을 활용해서 이 확장돼서 이 안에서도 점점 자라나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익스포저에 키프레임을 줘서
이렇게 점점 그 안에서도 자라나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감마 컬렉션과 익스포즈에 키프레임을 주고 초반에는 굉장히 일부 부분만 자라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가 점점 퍼지면서 부분에 제가 콘트라스트를 주고 익스포즈를 올리면 이렇게 그 안에서도 자라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가 자라면서 동시에 점점 퍼지도록 이러한 연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정리가 되면 다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비저블을 켜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중첩된 레이어들을 다시 한번 블러 효과를 주고 또 리듀스 노이즈로 플리커링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작업할 때 이렇게 영상 소스 한 방에 이런 효과를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은 그렇게 한 번에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제일 좋은 부분만 오리고 또 그런 자료들을 다시 재조합해서 하나의 영상 소스처럼 만드는 과정이 이 작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레퍼런스를 찾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가공을 할 때 무리가 없는 소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가공한 소스들의 일부들을 잘라서 다시 재배치하고 저희가 원하는 키프레임에 이렇게 이펙트를 더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디벨롭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느덧 수다를 떨다 보니까 완성된 소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성된 소스를 PNG 시퀀스로 저장하여 시네아포디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시네아포디로 넘어가서 지금 만든 이 흑백 소스를 어떻게 텍스처로 만들고 활용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이 소스를 활용해서 매트리얼을 만들기 이전에 이 소스를 디스플레이스 디포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도 약간 돌출되도록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질 때 리액션이 되는 메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방금 만든 영상 소스를 또 여기다 직접 더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 밴드 디포머를 쭉 누르고 디스플레이서라는 디포머를 이용해서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서 디포머는 쉐이딩이라는 탭이 있어서 이곳에 이미지 시퀀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여기에 슬라임 몰드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지점이 이렇게 뭔가 똑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셀 것 같은데 이미지 자체가 그냥 불러오게 되면 그냥 스틸 이미지로 한 장이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컬큘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미지 시퀀스가 드디어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비 엔드 프레임으로 영상 소스처럼 불러오지게 되는 겁니다. 그 프레임 레이트는 24로 통일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높이 솟아올랐잖아요. 오브젝트에 가서 이 하이트를 0.2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저희가 만든 소스가 보이기 시작하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소스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서는 실제 vertex 카운트에 따라서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이 디스플레이서로 이 메쉬를 곰팡이를 쫙 올린다기보다는 이거를 실제로 매트리얼에서 처리를 하고 저는 이 디스플레이서에서는 약간의 효과, 가장 높은 포인트만 더 살려주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 꼭지점 부분, 제일 하이라이트이 센 부분만 잡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쉐이더에서 이미지 시퀀스가 불러와진 상태에서 필터를 넣게 되면 이렇게 필터에 들어가면 저 이미지 텍스처는 그대로 있고 저희 옥테인에서 컬러 커렉션 노드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Enable 클래핑을 하면은 이렇게 하이 클램핑을 하게 되면 위쪽 부분이 잘리게 되고 로우 클립을 하게 되면 아래쪽이 이렇게 잘리게 되거든요. 원하는 만큼 저는 제일 높이 있는 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강조할 때만 이 부분만 살리겠다, 아니면 콘트라스트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컨트롤 더 세게 해서 이 부분만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포머가 있으면 이렇게 단점이 이렇게 조금 타임라인을 움직일 때 이 계산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베이크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이거를 베이크하기 위해서 이 디포머 노드에서 여기에 컬렉션이라는 디포머가 있습니다. 컬렉션이라는 디포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있는 이 메쉬의 데이터를 컬렉션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지금 이 폴리곤의 위치 정보값을 이 컬렉션이라는 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클릭해서 리깅 태그로 가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 캐시라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캐시를 누르게 되면 지금 있는 이 포인트를 저희가 베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스테이트를 누르고 컬큘레이트를 누르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프레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키프레임을 지금 계산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모리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큘레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만들어놨던 이 디포머를 끄더라도 이 컬렉션이라는 디포머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과정을 지금 디포머가 켜져 있을 때는 매번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산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렇게 캐시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저희가 캐시된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디포머가 여러 개 섞일 때는 항상 마지막에 커렉션을 하고 그리고 포인트 캐시를 이용해서 지금 있는 이 캐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저장한 데이터는 따로 세이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세이브 에즈로 이 C4D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이 파일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 자체 용량이 너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캐시 데이터가 너무 큰 데이터는 세이브 할 때마다 이 저장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따로 저장하시던가 지금 이 정도 씬은 지금 굉장히 가벼운 씬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두고 바로 그냥 덮어서 예제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할 때는 아마 이 subdivision surface까지 켜서 이 컬큘레이트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제에는 굉장히 무겁고 설명하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최대치로는 안 하고 이렇게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네마4D로 넘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샷을 어떻게 매트리얼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만든 소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샷을 여러분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이 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샷의 룩이나 아니면 원리는 똑같이 만들어진 샷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 곰팡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펑거스 믹스라는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요 위에 보이시는 두 가지 모스라고 되어 있는 텍스처, 이쪽 곰팡이 바깥쪽 부분이고 펑거스라고 되어 있는 요 안쪽 부분을 섞어 만든 매트리얼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얼을 보게 되면 지금 어마운트 부분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던 그 소스를 이곳에 연결시켜서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곰팡이 부분만 돌출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소스를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다가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이 매트리얼을 분석도 하겠지만 실제 저희가 한 스텝씩 만들어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사고하고 만들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매트리얼을 새로 만든 매트리얼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 창을 확장시켜서 저희가 나눠드린 레이아웃에 보면 이렇게 믹스 매트리얼이랑 다른 여러 가지 재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믹스 매트리얼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바닥 부분은 제가 디퓨즈 매트리얼을 활용했고 또 이렇게 곰팡이 부분은 조금 다른 재질을 표현을 위해서 스페큘러 재질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섞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될 매트리얼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매트리얼을 클릭하시고 스페큘러 매트리얼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매트리얼이 완성됐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매트리얼은 바로 이 믹스 매트리얼이고 제가 예제에서 만든 것과 똑같이 이름을 동일하게 펑거스 믹스라고 지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이렇게 믹스 매트리얼 쓸 때
펑거스나 뭐 이렇게 섞인 이름을 써줘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할 때가 많아요. 여기다가 뭐 모스 이렇게 써도 좋죠. 자, 그래서 디퓨즈 매트리얼은 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펑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저희가 만들 매트리얼 두 가지를 넣는 거죠. 매트리얼 1번에는 펑거스, 2번에는 모스. 자, 이런 식으로 섞어 놓으면 이제 이 밸류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매트리얼이 섞인 상태고 저희는 이 어마운트에다가 저희가 만든 영상 소스를 적용시킬 겁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디스크에 있던 매트리얼을 방금 만든 이 매트리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메쉬를 소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돌출시켰기 때문에 아무 효과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돌출된 느낌이 조금 연출되고 있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노드 에디터를 켜서 이 매트리얼을 모스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드 에디터를 켜게 되면 창을 좀 확장시킬게요. 이렇게 두 가지 매트리얼이 있고 여기에 플롯 텍스처로 이 두 가지 매트리얼을 섞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다가 먼저 저희가 만든 이미지 시퀀스를 넣어서 이 부분이 실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변형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넣고 텍스처 폴더에 있는 슬라임 몰드 텍스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컬큘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 시퀀스로 된 이 이미지를 영상 소스처럼 변형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의 FPS 세팅을 동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연결해 주게 되면 이제 이 소스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매트리얼이 섞이는데 지금 일단 대비를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이 펑거스 매트리얼을 좀 여러분들 보이기 쉽게 이렇게 디퓨즈로 바꾸고 색깔을 좀 입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큘러에서 디퓨즈로 바꾸게 되면 트랜스미션에 컬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블랙으로 바꿔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되리라 상상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보이지 않죠. 이 부분이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주게 되면 아마 이 흰색 부분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해야지만 이 빨간색 매트리얼이 더 잘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자주 사용하는 노트가 바로 옥테인 그라디언트입니다. 옥테인 그라디언트 노드를 사이에 넣고 이 흰색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검은색 부분까지 영역을 조금 더 오게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두 가지 매트리얼이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실제로 만든 소스보다 이 부분이 완전 흰색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회색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곰팡이 부분이 잘 안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운트에다가 이미지 시퀀스를 넣을 때는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저희가 있었던 흑백 대비를 좀 더 강조해 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는 모스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끼 텍스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퓨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디퓨즈 채널입니다. 디퓨즈 매트리얼에서는 그 디퓨즈 채널을 드래그해서 저는 여기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폴더에 있는 모스라는 텍스처를 불러오고요. 이렇게만 불러와도 이렇게 이미 아름다운 모스가 텍스처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노멀 텍스처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서 뭐 트랜스폼을 드래그해서 이 텍스트 검색한 건 지워주면 이렇게 트랜스폼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두 개 다 연결해야 같이 이미지가 조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때 실제 저희가 완성된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요 락을 걸어주면은 저희가 세팅해 놓은 이미지 사이즈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도 깨지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냥 1로 됐을 때는 아까 작게 볼 때는 그럴싸했어요. 그죠?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나쁘지 않네 했었는데 이렇게 1로 놨을 때 저희가 실제 렌더를 걸 때 이미지를 보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 입자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 쓸 때는 꼭 저희가 실제 최종으로 뽑을 때 사이즈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니까 가까이서 봐도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확인됐으면 다시 원래대로 사이즈를 좀 줄여주던가
저는 여기서 0.5, 그래서 한 반 사이즈로만 이렇게 렌더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만든 이 노멀 텍스처를 저는 마찬가지로 이 곰팡이에도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멀을 넣게 되면은 빨간색 부분도 이렇게 같은 노멀 텍스처가 있어서 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디퓨즈 채널의 색깔을 조금 바꾸거나 뭐 콘트라스트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 커렉션이라는 노드를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넣고 뭐 감마를 살짝 줘서 조금 더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색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색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조금 더 감각적인 연출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저는 조금 다크하고, 이 부분이 저는 주로 초록색이 될 거거든요. 이 곰팡이 부분이.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은 약간 조금 다른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더 붉게 해볼까요? 뭐 파랗게도 할 수 있고. 이왕이면은 대비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은 아예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하지 말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을 때가 더 도드라지는구나. 근데 너무 심하다. 좀 진정하자. 이렇게 조금만 조절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빨간색이 낫네요. 조금 어둡게도 해보고 조금 어둡게 하니까 더 괜찮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이끼 부분의 텍스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 안쪽에 있는 면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만든 이 이미지 시퀀스 그리고 저희가 소스를 활용한 이 텍스처를 디스맵에다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안 되겠죠. 디스맵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고 검색한 걸 지우면 그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벌텍스는 이미 있는 그 폴리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그냥 디스맵은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옥테인의 가장 강점이 이 부분의 디스플레이스를 텍스처로 해서 훨씬 더 고퀄리티를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거를 여기 중에서 옥테인 자체는 제가 디스에 이미지를 새로 넣으면은 이게 옥테인 렌더 과정에서 다시 이걸 베이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 오브 디테일을 디스에서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2K로 뽑았었는데 2K로 그냥 그대로 디스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256이라는 사이즈로 베이크를 하고 그만큼의 디스맵을 처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높게도 할 수 있는데 이미 텍스트 자체가 2K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그냥 2K로 진행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K로 제작해도 4K로 했을 때는 약간의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데 사실 저희가 렌더걸 사이즈 보면은 이게 실제 4K까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4K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주로 2K에서 4K까지만 하고 8K는 진짜 가문의 콩나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미지 시퀀스를 여기다 넣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이 하이트가 저희가 10c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0.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레벨 오브 디테일을 2K로 바꿔주면 더 깔끔한 이미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4K로 바꿔볼까요? 4K로 바꾸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이럴 때는 전 2K까지만 작업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이 펑거스의 매트리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거스 매트리얼을 클릭하고 베이직으로 가서 이제 더 이상 디퓨즈가 아니죠. 이제 스페큘러로 가서 저희는 약간 투과 재질로 이 펑거스를 레퍼런스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트리얼 타입을 디퓨즈에서 스페큘러로 하지 않고 저는 이 매트리얼 할 때 더 어드밴스하게 디퓨즈 채널, 스페큘러 모두 다 섞을 수 있는 유니버셜 매트리얼로 제작하였습니다. 유니버셜 매트리얼을 쓸 때는 저는 항상 BRDF 모드를 바꿔주곤 합니다. 이 BRDF 모듈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저는 GGX Energy Preserving입니다. GGX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실제 물리기반에 가까운 계산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항상 유니버셜 매트리얼에서는 GGX 혹은 이 GGX Energy Preserving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GGX 매트리얼 된 거죠. 스페큘러 매트리얼이랑 다르게 이 부분은 알베도에다가 저희가 색깔을 또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제가 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그냥 트랜스미션만 있으면 투명한 액체 같은 재질이지만 거기에 약간 불투명한 재질을 주기 위해서 에미션을 활용했습니다. 에미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고, 자, 에미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드밴스한 게 바로 스캐터링 미디움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기다가 제가 탭을 누르고 RGB 컬러를 주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컬러를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를 업설션이랑 스캐터에다 넣고 또 여기 트랜스미션에다 넣고 이렇게 투과 재질은 여기서 이제 색을 담당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디퓨즈에서 알베도 쪽에서 초록색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고 제로로 만들어주면 완전 스페큘러 재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렌더 뷰에서 확인해 보면 여기 부분만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불투명한 재질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미디움을 뺐을 때는 이렇게 투명한 재질이 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미디움 채널을 섞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우유 같은 불투명 재질은 이렇게 미디움 채널에서 색깔을 관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덴시티에 따라서 이게 더 진하게 불투명해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적을수록 이렇게 더 투명하게 될 것이냐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제 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슬라임 몰드는 약간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덴시티가 조금 더 강해도 될 것 같아요. 한 400까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저희가 실제 레퍼런스랑 굉장히 비슷한 상태가 되었죠. 재생을 조금 더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 레퍼런스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첫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이 실제 소스로 실제랑 똑같이 만드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 실제 소스를 썼지만 저만의 이야기, 저만의 표현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변형을 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스토리를 봤을 때 이 메인 캐릭터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주기 위해서 실제 슬라임 몰드는 이렇게 노란색이지만 이곳에 다양한 색깔을 섞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다양한 색깔을 어떻게 섞을까? 이미지를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높이에 저희가 이미 뽑아놓은 재미난 이 텍스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밸류가 있는 거죠. 블랙이 0이라면 흰색으로 갈수록 1이 가까운데 그 사이의 색을 저희가 나눠서 높이에 따라서 이 액체의 색깔이 다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렇다면 이 텍스처를 활용해서 제가 색깔을 입혀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이 원래 저희가 만든 소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컬러 컬렉션으로 아까 보니까 이렇게 그라디언트처럼 약간 색이 흰색 부분이 잘 대비가 없어서 표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컬러 컬렉션으로 약간 감마를 좀 줄였어요. 감마를 줄이게 되면 이 사이의 밸류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또 하나의 노드로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이렇게 섞어볼까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한번 써보죠.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노란색이 아까는 전체적으로 다 매트리얼에 색이 입혀졌는데 지금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 비교하기 좋은 이렇게 컴페어 노의 스토어 렌더 버퍼를 하게 되면 여기 좀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불러와서 이 B 부분은 제가 렌더 건 거고 새로운 부분이 A입니다. 제가 그냥 했을 때 아까 이 노란색을 그냥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3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훨씬 더 청량하겠죠. 그죠? 근데 요거 차이점이 이 오른쪽 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시퀀스를 이용해서 위로 갈수록 노란색이 더 도드라지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높이에 따라서 색깔을 좀 변형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옥테인 그라디언트 노드를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밸류를 뭐 컨트라스트를 주거나 쪼이거나 이럴 때만 썼잖아요.
이곳에다가 저희가 색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놓고 연결하고 이 컴페어는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됐죠. 이거 되게 영롱하고 아름답네요.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아니네요. 별로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블랙에다가 한번 다른 색을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바닥이 이미 빨간색에 가까우니까 이 부분에 제가 초록색을 썼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 갈수록 흰색이 아니라 여기다가는 뭐 다른 색깔을 넣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섞이는 거잖아요. 지금 맨 아래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 높이가 제일 낮을수록 이 초록색이 나오는 거고 위로 갈수록 이 주황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 스텝을 저희가 색을 여러 가지를 입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회색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원하는 색깔을 연출해 주는 겁니다. 높이 부분이 지금 거의 끝에 쪽에 갔죠? 이 파란색이 굉장히 센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수록 이 부분이 빨간색이 되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색 자체를 조금 그라데이션에 가깝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극적으로 변하니까 색이 좀 튀는 것 같아요. 끝부분에 이렇게 보라색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파란색을 해볼까요? 조금 더 당기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보라색이 보일 때까지 이 부분에서부터 보라색이네. 그럼 높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색이 이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금 주황색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마 이 중간 회색 부분이 너무 강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주황색이 세니까 이번에 세츄레이션 좀 죽이고요. 보라색도 보라색보단 파란색 쪽으로 가서 조금 더 대비를 펼쳐 놓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조금 더 다른 색으로 약간씩 조정해 주는 거죠.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색깔을 수정해 볼게요. 파란색, 조금 빨간색에 가깝게.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됐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거를 먹으면 바로 죽을 것 같은 제가 원하는 느낌이 바로 연출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제가 매트리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럼 덴시티를 좀 줄이면 이렇게 투명한 재질이 되고 이 부분에 더 띡하게 하고 싶다. 더 불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 유니버셜 텍스처의 좋은 점이 이 코팅 레이어를 또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반사랑 이런 거는 다 이제 스페큘러랑 러프니스의 제어를 받는데 그 위에 한 번 더 카페인팅 코팅하는 것처럼 코팅 재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코팅을 늘리고 또 그리고 코팅 IOR을 더 늘려주면 더 반사가 더 많이 되는 재질을 또 바꿔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옥테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매트리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유니버셜이라는 매트리얼이 있고 그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알베도도 살짝 섞기도 하고 여기다가 스페큘러로 섞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매트리얼에서 써야 될 걸 하나로 섞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재질 표현을 완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완성한 매트리얼을 조금 분석하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실제로 제가 완성한 매트리얼은 이렇습니다. 제가 매트리얼 노드를 확인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물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보시죠. 이쪽은 제가 바닥에 이끼 재질은 좀 생략할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마운트에 보면은 여기에 이미지 텍스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미지 소스를 컬러 컬렉션으로 감마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레인지를 좀 넓혀준 거죠. 그 다음에 흰색 부분을 마찬가지로 당겨서 어마운트를 활용해서 이 두 가지 매트리얼이 곳곳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보이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 있는 노말을 이곳에다 연결해서 연결성을 좀 더 준 거죠.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 소스를 디퓨즈 채널에도 연결을 했네요. 그래서 디퓨즈에 굉장히 연하게 연결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이 부분을 제가 연결하고 싶었나 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알베도에다가 이 블랙 부분에 약간의 회색을 줘서 이렇게 연결성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 이 나머지는 이 트랜스미션 미디움 채널에 마찬가지로 제가 색을 만들고 그대로 연결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미지 시퀀스를 컬러 컬렉션으로 약간의 컨트라스트를 또 감마를, 이거는 뭐 색은 거의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마를 제가 1이 아니라 약간 0에 가깝게 뭐 0.7 정도로 해서 이 레인지를 또 넓혀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 노드로 이 흰색 부분에 또 제가 이렇게 주황색을 섞어서 실제 슬라임 몰드처럼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연결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뭐 이런 재질이 됐었겠죠. 이렇게 노란색 매트리얼을 만들고 나서 마찬가지로 옥테인 그라디언트로 맨 아래가 초록색,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 붉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서 이게 점점 위로 갈수록 다른 색깔이 연출되도록. 그리고 제가 이 위쪽에 보라색, 뭐 파란색을 한 이유가 저희가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까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표면에 닿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컬러 컬렉션 쓰지 않았네요. 여기서 색을 바꾸면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드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미디움 채널에 똑같이 컬러 컬렉션으로 만든 색을 트랜스미션, 업솔브, 그리고 스캐터 여기다 다 연결했던 거죠. 이렇게 이 샷의 매트리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샷은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재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제 자료로 드릴 테니까 이 샷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곰팡이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 소스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재가공을 하고 또 그냥 그대로 똑같은 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긴 수업을 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실습이랑 과제를 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저도 꼭 보고 싶네요. 그럼 수업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